경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의 범죄와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칼을 댈 주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애시당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의지도 자질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려고 검수완박을 외쳤고 검찰을 공중분해했느냐는 지적과 자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사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됩니다. 이와 얽혀진 강선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복잡합니다. 정리, 진단, 전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찰 수사 자체가 여러 면에서 문제입니다. 우선 갑자기 비행기를 타버린 김경시 의원은 라스베가스 CES 참석으로 출국 명분을 찾으면서 열심히 증거 인멸 중입니다. SNS인 텔레그램을 2차례나 들락거리는 걸로 봐서 전화기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갑자기 자술서를 경찰에 보내 그동안 모른다고 잡아떼온 공천 뇌물 1억 원에 대해서 말을 바꿔 당시에 전달했노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걸 보면 귀국 후 소환 조사에 대비하면서 강 의원과 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경은 아무리 해봐도 이번 건으로 무거운 형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김민석 의원 건과도 엮어져 있어서 두 수사를 합하면 중죄가 불가피합니다. 공천 뇌물 1억 원의 이동 흐름과 용처는 이 수사에서 핵심에 들어갑니다. 이미 녹음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증거는 확보됐고 이를 더 확인하는 작업이 신속 정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강서지역구 N 보좌관을 공개적으로 불러 16시간이나 조사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그는 서울 동남권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경험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 주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부터 그는 돈에 대해 모른다고 주위에 말해왔는데 경찰이 그렇게 정리해 준 느낌을 줍니다. 그를 밀행으로 조사하지 않고 공개 소환한 뒤 중요 증언을 누설함으로써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실기했습니다. 강 의원이 말로는 민주당과 경찰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관련자들에게 이미 입을 맞출 시간적 여유와 공간을 충분히 주면서 물타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강서지역구 거액 선물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2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 일정 부분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거액 사건에 관련된 보좌관이 이번에 소환된 N 보좌관이지만 경찰은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과 강선우 그리고 N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모두 다 이상합니다. 동작구 사건에 대한 수사 더 이상합니다. 김병기 의원과 부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수사와 공천 뇌물 사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제보자들이 수행비서 역할이 커서 바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늑장 부리고 있습니다. 부인의 법화 유용은 아주 손쉬운 사건에 들어갑니다. 동작경찰서로 기면 사안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용하게 사라진 사건은 자체적으로 경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수사에 들어갔다는 흔적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죠. 동작구 의원 공천 뇌물 사건과 민주당 내부 무마건입니다. 정치적 난이도가 상당하고 지금의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현진우나 등장하고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니까요. 거기다가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녹음이 있다고 공언한 발언으로 난이도를 훨씬 더 높여놨습니다. 이 전 의원의 말은 사실이고 진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녹음 내용을 얼추 말해놔서 내용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김현지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아주 큽니다. 이 녹음은 민주당이 현재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실제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여권이 전전긍긍입니다. 현재는 공개가 과연 가능할지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으면서 신용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의 범죄와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칼을 댈 주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은 애시당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의지도 자질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려고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검수완박을 외쳤고 검찰을 공중분해했느냐는 지적과 자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체라도 해야 할 텐데요. 언론과 여론의 비판은 잠시지만 정권의 눈치는 영원하다는 뜻이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사정도 마찬가지로 딱합니다. 강선우 의원은 손쉽게 제명한 뒤 김병기 의원 처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12일 윤리심판원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뉴스토마토에 나와 내 발로 당을 나가지는 않겠다 호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탈당 촉구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소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김병기 의혹은 많고 다양하고 저질스러운 면을 보여 다른 사람이었다면 탈당 요구가 높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김 의원은 나만 그런 것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공적 사적 권력 남용과 공천 뇌물은 드문 사례에 들어갑니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에서 김경시 의원의 1억 원은 없었던 일로 정리가 돼 문제가 클리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누군가에게 전달됐고 간사인 김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에 참석해서 탄수공천을 따냈고 간사인 김 의원은 동작구 상피 제도를 들어서 불참해버렸습니다. 설명의 앞뒤가 맞지 않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의 손에 든 카드입니다. 엄청 큰 카드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섞기 어렵고 신세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 의원 본인은 추가 녹음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목소리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역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친문의 비밀병기였던 김 의원은 22년 대선 이후부터 특히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사태부터 친명의 최종 병기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명의 중심으로 진입해서 지난 24년 총선 공천에서는 핵심 중 핵심으로 비명 행사에 자객 노릇을 했고 동시에 빈자리에 공천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명청 갈등에서 명예 천병으로 정청래 대표와 일합을 겨뤘습니다. 원수진 사람들은 당 외곽에 물려났고 신세진 사람들은 당 중심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윤리심판원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징계를 내린다면 의원총회로 가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죠.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사와 정치 사이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낸다면 별 큰 탈 없이 일단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김 의원이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 뒤의 전개는 예측 불가능이 될 겁니다.
경징계를 내린다면 당과 대표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고 그 여파는 청와대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만약 윤리심판은 회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열지 못한다면 김 의원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경우의 수 거의 모두에서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당장 김 의원의 관심은 수사와 재판일 겁니다.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너무 많고 증거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완전히 덮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와의 타협은 항상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수사와 정치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비밀 창고의 일부가 열릴 수 있고 비밀 창고의 틈새만 보여도 파급은 예측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